냉혹한 인간이 관계를 끊기 직전에 보이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당신을 더 이상 평가조차 하지 않는 단계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상대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고치라고 말하지도 않고 실망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이것이다. 이 이상 볼 필요는 없다. 니체는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봤다.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졌다면 이미 가치는 철회됐다. 이때 냉혹한 인간은 아주 차분해진다. 당신의 행동을 분석하지 않는다. 변명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왜 그랬는지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성격으로, 유형으로 분류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 아직 싸우고 있다면 희망이 있다. 실망을 표현하고 있다면 관계는 살아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난 관계는 다르다. 더 이상 감정의 영역이 아니다. 파일 정리 단계에 가깝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당신이 무례해도 지적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놀라지 않는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라는 시선이 깔려 있다. 이건 이해가 아니라 단념이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고통 회피의 최종 단계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도 판단도 내려놓는다. 그래서 차갑다. 이 단계의 가장 잔인한 점은 이것이다. 아무리 나중에 잘해도 이미 의미가 없다. 냉혹한 인간은 지금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의 반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한 번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은 그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알겠어. 이 말들은 여지를 주는 말이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거리 확보가 끝났다는 신호다. 관계에서 진짜 끝은 다툼이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관계는 이미 수명만 남아있다. 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 냉혹한 인간은 반드시 한 단계를 거친다. 바로 감정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쁨도, 분노도, 실망도 쓰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지 않는다. 감정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중단한다. 많은 사람은 이 변화를 오해한다. 원래 표현이 적은 사람이구나. 나를 배려해서 말 안 하는 거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미 당신은 감정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고 봤다. 냉혹한 인간은 그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다. 특히 반복적으로 소모만 일으킨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정을 쓰지 않는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본질은 사라진다. 연락은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없다. 함께 있어도 감정의 교류는 없다. 마치 업무 관계처럼 최소한의 말만 오간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당신이 기분이 나빠 보여도 묻지 않는다. 당신의 성취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슬픔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무관심이 아니라 선별된 무감각이다. 니체의 기준으로 보면 이는 가치 판단의 변화다.
인간은 가치 있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만 자기 에너지를 투입한다. 감정이 빠졌다는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삶의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단계의 무서운 점은 아직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그래서 더 늦는다.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감정이 빠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감정은 설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냉혹한 인간은 이 단계에서 이미 출구를 계산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분리할지를 말이다. 당신이 느끼는 어색함은 착각이 아니다. 이미 감정은 회수됐다. 남은 건 시간 문제다. 냉혹한 인간이 선을 넘은 상대에게 보이는 마지막 신호는 단순하다. 당신이 사라져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순간이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관계를 끊을 준비가 끝난 상태다. 아직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당신 없는 삶을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삶을 흔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냉혹한 인간은 이 믿음을 검증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은 그대로다. 이 깨달음 이후 관계는 이미 과거형이다. 일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당신에게서 답장이 늦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연락이 끊겨도 먼저 찾지 않는다. 당신의 부재가 하루의 리듬을 깨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끝까지 부정한다. 일에 바빠서 그렇다.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중요한 사람은 바빠도 신경이 쓰인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것만이 힘을 가진다고 봤다. 당신이 사라져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이미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뜻이다. 이 단계의 잔인함은 여기 있다. 아직 차단은 안 했는데 이미 끝났다는 점이다. 그래서 희망을 품게 만든다. 하지만 냉혹한 인간은 이미 결론을 냈다. 남은 건 실행뿐이다. 이후에 보이는 갑작스러운 친절, 형식적인 배려는 착각하지 마라. 그건 마음이 남아서가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태도다. 관계의 마지막은 언제나 조용하다. 당신이 밀려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 순간 상대는 이미 자유다. 선을 넘은 대가는 크지 않다. 드라마도 없다. 그저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지는 것이다. 관계가 끝난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대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감정이 남아있다면 돌아오지 않을까? 냉혹한 인간에게 이 기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계를 감정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계를 판단으로 끝낸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져 있다. 이 관계는 다시 시도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은 감정보다 훨씬 강하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 판단의 붕괴라고 봤다. 냉혹한 인간은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은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감정 때문에 이미 끝낸 판단을 뒤집지 않을 뿐이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상대의 후회, 사과, 눈물에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나오지만 다시 해보자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미 그 선택지는 삭제됐다. 에픽테토스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자기 통제의 문제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이미 수없이 고민했고 참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끝에 도달한 결과다. 냉혹한 인간은 관계를 끊을 때조차 효율을 따진다. 다시 돌아갔을 때 반복될 패턴, 다시 소모될 감정, 다시 낮아질 자존감. 이 계산이 끝난 사람은 미련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2단계에 도달하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설득하려 하지 말 것. 감정을 증명하려 하지 말 것. 그 모든 시도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을 더 굳혀줄 뿐이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냉혹한 인간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결정적 이유는 감정 상처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지점에 있다. 당신과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기 자신이 낮아진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모든 게 끝난다. 사람은 웬만해선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특히 냉혹한 인간일수록 그렇다. 이들은 감정에는 오래 속아도 자기 존엄이 깎이는 감각에는 아주 예민하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자기 경멸이라고 봤다. 냉혹한 인간이 관계를 끊는 순간은 상대 때문에 스스로를 변명하게 될 때다. 원래 저 사람은 그래.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이런 말이 자기 안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내부 경고등은 켜진 상태다. 2단계의 특징은 명확하다. 당신 앞에서 자신을 축소한다. 말을 삼키고 기준을 낮추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넘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이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 순간 판단은 빠르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당신을 만나고 난 뒤 기분이 나빠진다. 대화가 끝나면 자신에게 화가 난다. 왜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겼지라는 생각이 반복된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자존감의 마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끊는다고 봤다. 냉혹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이다.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가면 차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다시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다. 이미 관계의 본질이 존엄을 해치는 관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행동 몇 개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냉혹한 인간은 사람을 미워해서 떠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끝은 늘 이 질문에서 결정된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질문에 아니오가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났다. 냉혹한 인간이 완전히 차단하기 직전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다. 바로 관계를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인식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정리된다. 그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관계가 한 번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남아있느냐가 아니다. 기억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니체는 인간이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규정한다고 봤다. 냉혹한 인간은 관계를 회상할 때조차 감정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의미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수정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상대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를 묻지 않는다.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도 없다. 이미 사건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당신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 웃으며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엔 그리움이 없다. 마치 이미 끝난 프로젝트를 설명하듯 담담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가장 오해한다. 그래도 좋게 기억하네.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이건 호의가 아니다. 종결처리다. 에픽테토스의 기준에서 보면 이는 완전한 통제 회복이다.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단계가 무서운 이유는 명확하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로 분류된 것을 현재로 되돌리는 일은 이들에게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다 배운 거야. 이 말은 화해의 신호가 아니다. 완결의 언어다. 냉혹한 인간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는데도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대신 기억의 서랍에 넣고 라벨을 붙이고 닫아버린다. 그 서랍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관계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차단이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현재의 사람이 아닐 때다. 그때부터 이미 끝이다. 관계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 후회, 사과, 반성이다. 이 정도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만하면 다시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냉혹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은 이미 계산에 포함된 변수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상대의 후회를 새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 예측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처리한다. 언젠가는 저렇게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예상이 현실이 되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타인을 인식한다고 봤다. 냉혹한 인간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을 근거로 결론을 낸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는 판단을 바꾸는 재료가 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너져도 상대는 동요하지 않는다. 냉정해서가 아니다. 이미 그 감정을 한참 전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장문의 메시지에 짧은 답이 돌아온다. 눈물 섞인 사과에도 알겠다는 말만 남는다. 설명하려 들수록 대화는 더 빨리 끝난다. 많은 사람은 이 반응을 오만하다고 느낀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우월감이 아니다. 이미 끝난 문제에 다시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에픽테토스식으로 말하면 이는 통제의 완성 단계다.
타인의 감정 반응조차 자기 삶을 흔들 수 없게 만든 상태다. 이때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보여주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냉혹한 인간에게 중요한 건 지금의 진심이 아니라 과거의 반복이다. 진심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진심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논리도 감정도 눈물도 닿지 않는다. 이미 판단은 내려졌고 후회는 변수에서 제외됐다. 관계의 마지막 문턱은 늘 여기다. 후회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차단 그 자체가 아니다. 왜 그런지 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 질문에 답이 오지 않을 때 사람은 분노보다 먼저 굴욕을 느낀다. 냉혹한 인간이 선을 넘은 상대에게 보이는 또 하나의 결정적 신호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태도다. 이건 무례가 아니다. 오만도 아니다. 이미 당신을 설명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니체는 설명이란 결국 상대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고 봤다. 설명은 설득의 전 단계다. 이해를 기대하는 사람만이 이유를 말한다. 냉혹한 인간은 이 기대를 이미 접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다. 2단계에 들어가면 상대는 더 이상 변론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설명은 다시 감정을 소모하는 행위이고 이들은 그 비용을 이미 한참 전에 계산했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차단은 했지만 길게 말하지 않는다. 떠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남기지 않는다. 그냥 여기까지야.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이 말들은 회피가 아니다. 종결선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가장 잔인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설명이 없으면 스스로를 계속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혹한 인간은 그 해석 과정조차 당신의 몫이라고 본다. 에픽테토스의 기준에서 보면 이는 불필요한 감정 분쟁을 차단한 상태다. 더 이상 서로의 내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경계 확정이다. 이때 가장 큰 착각이 있다. 설명만 들으면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설명을 듣는다고 관계가 복구되는 건 아니다. 단지 미련이 연장될 뿐이다. 냉혹한 인간은 그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끝내는 쪽을 선택한다. 설명 없는 이별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관계에서 설명이 사라졌다는 건 상대가 더 이상 당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대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결정의 문제다. 냉혹한 인간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을 때 상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련의 대상도 아니고 분노의 대상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만 남긴다. 2단계에 들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사례가 된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의미로 전환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고 봤다. 냉혹한 인간은 관계에서 겪은 모든 감정 소모를 의미화한다. 상처는 분석되고 패턴은 정리되며 결론은 문장 하나로 압축된다. 이런 유형은 내 삶에 맞지 않는다. 이 문장이 만들어진 순간 관계는 완전히 종료된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당신 이야기가 나와도 감정이 없다. 누군가 비슷한 유형을 언급하면 담담하게 말한다. 예전에 겪어봤어. 그래서 알아. 그 말엔 분노도 그리움도 없다. 오직 확신만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가장 잔인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경쟁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잘할 기회도 없고 오해를 풀 여지도 없다. 이미 학습이 끝난 상태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고통의 재발 방지다. 다시 아플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냉혹한 인간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경험을 사용한다. 그래서 2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연락을 끊은 이유를 곱씹지 않는다. 내가 너무했나라는 질문도 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은 삶의 원칙으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미워질 때가 아니다. 배웠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상대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를 잊었을까? 아직 기억은 하지 않을까? 하지만 냉혹한 인간의 최종 단계는 잊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 의식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2단계에 들어가면 당신은 생각의 대상조차 아니다. 일부러 떠올리지도 않고 억지로 지우려 하지도 않는다. 그냥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평온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외부의 것이 더 이상 내 판단을 점유하지 않을 때, 냉혹한 인간은 관계를 이 상태로 만든다. 당신을 떠올려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떠올릴 필요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이게 왜 무서운가? 차단은 아직 의식에 남아있다는 증거다. 분노도, 미련도, 원망도 모두 관심의 다른 형태다. 하지만 의식에서 제거됐다는 건 더 이상 감정의 회로에 접근조차 못한다는 뜻이다. 2단계의 특징은 명확하다. 당신의 소식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도 평가하지 않는다. 잘 지내든 망하든 아무 판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쓸모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이 힘을 갖는 순간을 이렇게 봤다. 무엇을 기억할지, 무엇을 잊을지 선택할 수 있을 때, 냉혹한 인간은 이 선택을 끝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택에서 제외됐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을 한다. 이 정도면 너무 차갑지 않나? 하지만 이건 차가움이 아니다. 자기 삶에 대한 정리 능력이다. 2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연락도 확인도 회상도 없다. 왜냐하면 돌아온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관계의 진짜 끝은 차단이 아니다. 마지막 말도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의 하루의 생각으로조차 등장하지 않을 때다. 선을 넘은 대가는 분명하다. 미움이 아니라 완전한 무관계다. 그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다시 잡을 수 없다. 관계는 끝날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조용히 끝난 뒤 현실이 그 결론을 따라갈 뿐이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 지금의 인간관계가 떠올랐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알아챈 것이다. 이 채널은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참으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현실을 정확히 보게 만들 뿐이다. 이런 통찰이 필요하다면 구독해 두어라.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불편했지만 정확했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그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표시다. 그리고 당신이 겪은 관계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라. 말로 정리하는 순간 이미 한 단계 벗어난다.